왜냐하면 재물에 한계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지켜가는 해라고 보시면 적당히 되겠고, 새로운 것에 투자를 하는 일은 없고요. 오히려 그냥 해외나 여행이나 이런 거를 좀 다녀보세요. 오히려 나를 힐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기운이 좋게는 들어온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해안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쥐띠분들 내년 신년 운세도 한번 질문 드려볼까 하고 가져와 봤어요. 네. 우리 쥐띠분들 올해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을 텐데 네. 올해 2023년에 먼저 좀 어떻게 지내오셨던 분들이 많았는지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네, 좀 안타까운 띠 중에 하나로 저도 이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 쥐띠분들이 예를 들어서 될 듯 이게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조금만 더 가면 될 듯한데 하면서도 안 됐을 경우에 아예 그냥 의뢰이 안 되려니 하면은 덜 고통스러워요. 근데 될 듯 하면서 안 됐던 해운년이 이제 조금 오래 운기라고 보고요. 그 안에서는 좀 이렇게 관제소송권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관제나 이런 느닷없이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자기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뭔가 그냥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름을 빌려주거나 이랬는데 느닷없이 내가 총대를 매야 된다든지 아니면 몇 년 전에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해야 됐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조금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연말로 가면서 이제 잘 그래도 크게 애고는 면하면서 내년 운기가 되면서는 그래도 소설 구멍이 있다. 이렇게 기운이 바뀌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끈기를 가지고 참으시면서 이동할 자리는 이동을 하시고 새롭게 도전할 자리는 도전을 하시고 또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셔도 내년 운기에는 또 새로운 운으로 들어오니까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쥐띠분들이 올해 또 삼재셨잖아요. 네. 삼재셨는데 선생님 보실 때 쥐띠분들 좀 삼재 영향을, 삼재 판란을 많이 타신 분들이 좀 있었을까요? 많이 탔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첫 번째로는 네네. 될 듯 하면서 못 잡은 거. 이게 제일 억울하고 분하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죠. 좀 놓치셨던.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뒤돌아보니까 딴 사람 편을 들어준다든지 그러시고요. 이런 케이스들이 아마 많았던 것으로 제가 보여져요.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그거 이제 내년 운기가 되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우리 쥐띠분들 또 가장 궁금하신 게 아무래도 신년 운세시다 보니까 네. 신년 운세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쥐띠분들 내년에는 그럼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운기들이?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산절로 수절로 되노라 뭐 아주 좋은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네네네. 복잡해지고 어지럽혀져 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해운년으로 그렇게 전반적으로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는 지금까지 나를 못 알아주는 주변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느닷없이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귀인이 돼갖고 나한테 돌아오는 해운년으로 좋은 운기를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9의 병자년생들이 조금 급하게 결단력을 이렇게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도 올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작년이라 하면 이제 올해 개묘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마 학업을 더 이상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 아니하고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하자라는 이런 취지로 나온 분들도 꽤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년 갑진년 음력 3, 4월이 되면은 그게 문서로 확정이 되는 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직장의 운보다는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무엇인가 내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꿈틀거리는 기운이 많은 것으로 보여져서요. 그대로 전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41살의 갑자년생들이 이제 좋은 소식이 또 뭐가 있냐면은요. 지금까지는 고독하고 외롭고 정말 조금 이렇게 너무 꼼꼼해가지고 의기소침하게 있었던 분들이 많으셨다면 주변에서 나를 꽃이 되게끔 막 이렇게 부응하는 색깔이 좀 많아져요. 그런데 또 외롭게 내가 홀로 있다거나 가정을 못 가지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도 좀 나타나는 그런 운이고요. 그래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셔도 좋은 이런 해운년이고요. 또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대로 조금 불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3, 4월, 네. 음력 3, 4월까지만 잘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적으로 바쁘게 움직여 보세요. 그때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조금 만나는 횟수를 뭐 밤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아침 새벽에 나온다 이러면 조금 좀 이렇게 잘 피해갈 수 방법이겠네요. 그것도. 그렇죠. 일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일을 많이 늘리면 돼. 그렇다고 밖에서 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밖에서 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서도 괜찮습니다. 단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을바람이 설설 불 때 그 문서에는 결혼운도 들어가 있겠죠. 결혼도 문서니까요. 다 포함이네요. 그래 다 포함. 문서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네네네. 겁니다. 그래서 선선한 이제 좀 가을바람이 불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 낙상 사고가 좀 있어요. 낙상 사고란 얘기는 이 갑자년생 분들이 조금 이렇게 역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많이 움직이는 거를 좀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내년 운기 같은 경우에는 안 했던 취미 생활을 해볼까 꿈틀거리는 해이기도 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등산을 간다든지. 네네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5월 달에 음력. 낙상사고. 그러니까 낙상사고란 얘기는 어디서 떨어진다든지 네네네. 느닷없이 뭐 계단에서라도 굴른다든지 이런 낙상사고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 사주에 어떤 병고로 인해서 사고수가 위험한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나가는 삼재기 때문에 네네. 조금 상담 받으셔가지고 애군을 좀 피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53살의 임자년생 분들 내년 기준인 거죠? 내년 네. 기준이에요. 네. 모든 나이는 네. 내년 기준으로 네네. 얘기합니다. 53살의 임자년 분들 조금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위태위태 하셨을 수도 있는데 새롭게 다시 올라갑니다. 두세 명 정도 제끼고 올라갈 수 있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참으셨던 분들이라면 결과를 볼 것이고 만약에 그만두셨던 분들이라면은 새로운 기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도 있는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동하시는 분들은 그냥 중간격의 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조심해야 되는 질병으로는 제가 볼 때는 위장병. 위장병이 타고난 질병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대장의 좀 중요한 질병으로도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올해 해오년에는. 나머지 뭐 약간 금전이라든지. 금전이나 애정은 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임자년생 분들은 이미 읽어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있는 것을 지탱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재물에 한계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지켜가는 해라고 보시면 적당히 되겠고 새로운 것에 투자를 하는 일은 없고요. 오히려 그냥 해외나 여행이나 이런 거를 좀 다녀보세요. 오히려 나를 힐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기운이 좋게는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한 운동 하지 마시고 여행으로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살의 경자년생 분들 굉장히 파란만장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개면연에는 뭐 관제, 송사, 티격, 싸움, 시비 이런 것들이 조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연말에 가면서 지혜롭게 그거를 그냥 내가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년 운기에서 그냥 작은 일에서도 다시 뭐 내가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내년의 운기에서 뭔가 좋은 소식이 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에 크게 귀인으로 좋은 귀인이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던 인맥들 중에서 같이 해보자 동업제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는 해운년이기 때문에요. 기대를 하셔도 좋고 특히 이렇게 뭐 높은 벼슬을 하시는 분들 관지, 방송 이쪽으로 계시는 분들은 승진에 말년에 뭔가 딱 명예죠. 명예를 화려하게 얻으면서 이제 그 보직 이동이나 이런 거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높은 관을 쓰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년을 화려하게 장식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좀 높은 관직에 계시는 분들, 나랏벼슬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큰 거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본인 사주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오른팔을 왼팔을 잘 쓰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GT분들 올해 또 가장 힘드셨던 아까 말씀해주신 될 듯 말 듯한 네. 안 됐던 그것도 내년에는 좀 해결이 될까요? 그렇죠. 별이 보인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GT분들 내년 뭐 나가는 삼재라고 전혀 기죽으실 필요가 없겠네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나의 사주가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삼재라고 뭐 무조건 다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럼요. 목삼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요. GT분들 기죽지 마시고 네. 기운 내셔서 내년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GT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이 GT분들이요, 원래는 대장의 사주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대장의 사주를 가진 거를 잘 뜻을 못 펼쳐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아니면 도로 사셨는데요. 이제는 내년에 운기가 되면서는 조금 목소리 크게 내셔도 그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시니까요. 건강에 적신호만 오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잘 관리하시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그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